이렇게 MC를 맡은 중국언어문화학부 제8대 학생회장 심혜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C를 맡은 중국언어문화학부 집행위원회 교육정책국 국장 이세진입니다. 네, 세진씨, 오늘은 어떤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나요? 네, 오늘은 중국언어문화학부 전임 교수님 3분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영상을 통해 교수님들을 처음 뵙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테니 한 번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교수님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네, 김종호입니다. 전공은 현대 중국어 통사론 문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흥수입니다. 저는 중국 문자학과 중국 어휘론을 전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하고는 중국어 문법 작문 시간에 만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학부장을 맡고 있는 박정훈 교수입니다. 저는 중국 현당대문학 전공이고 부전공으로 데이터 전공을 하고 있고 지금 데이터 큐레이션 관련 교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나와주신 3분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인터뷰 질문은 중국언어문화학부 학우분들께 3일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각 교수님들께 궁금했던 것들을 구글 폼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수집한 질문들을 세 교수님께 공통적으로 여쭤보는 공통 질문과 각 교수님께 여쭤보는 개별 질문으로 나누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공통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다른 대학의 중문과와는 달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학대학 학생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답변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학대학은 다른 대학의 중문과와 달리 어떠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종호 교수님부터 네, 부탁드립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학대학 중어 중문학과 또 외교통상학부 학생들은 유니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과 또 데이터 공부 또 모든 면에서 유니크하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니크하다, 독특하다라는 뜻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박흥수 교수님께서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학부 학생들은 실용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역사적으로 이제 제가 조금 훑어드리면 과거엔 우리 학과 이름이 이제 중국어과였잖아요. 그때는 이제 다른 학교가 중어중문학과로서 이제 고전문학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때인데 우리 학교는 과감하게 회화 플러스 언어 위주의 교육을 진행해서 실용적인 인재들을 많이 양성해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학부로 이제 성립이 되면서 중국 언어 플러스 이제 그 중국 문학 또 플러스 중국어 지역학을 이제 연구하고 또 교육을 했었는데 어떤 그런 실용적인 그런 학문이 사실은 우리 학과의 특징이어서 그 분야에 많은 어떤 인재들을 배출해냈었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학부장을 할 때 그때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제 그 중어중문학과 평가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의 어떤 그런 실용적인 교육이 중앙일보의 어떤 평가에서 거의 1위 아니면 2위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어떤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교수 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울대학교와 거의 맞먹는 그런 어떤 실적을 냈었고 그 외에도 최우수 평가를 계속 받아왔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대의 흐름을 이제 우리가 외면할 수 없어서 최근에는 이제 우리 박정훈 교수님을 우리 과에서 모시게 됐고 그래서 이제 언어 플러스 문화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겸해서 교육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어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학과가 추구하는 어떤 지금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수집하고 분류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가공해서 그러니까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렇게 키워나간다면 우리 졸업생들이 아마 진짜 유니크하고 실용적인 어떤 그런 인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저희 학부는 시대의 흐름에 잘 맞춰서 변화하고 있는 실용적인 학부라고 정리할 수 그렇죠. 있을 것 우리는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고 진화하는 네. 그런 학과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정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학대학 학생들은 데이터 홀릭하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캠핑을 다니고 있는데 캠핑 그 제품 중에서 캠핑 홀릭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긍정적 의미로서의 데이터 친화적이고 또 데이터에 미쳐 있는 네. 그래서 중국학과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그것들이 전국 대학교에서 특히 이제 중국 관련 학과에서 가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 언어문학부 학생분들은 데이터와 결합된 학부의 그런 형태에 다니고 있으시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공통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들께서는 10년 후에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신지 본인이 꿈꾸시는 미래의 직업이 혹은 모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점심 때 우리 학부 때 동기였던 모 회사의 사장님이 오셔서 우리 친구들도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을 텐데 뭐 할 건지 고민해야 된다. 오늘은 그런 날인가 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충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래도 아마도 교육 사업 혹은 교육 컨설팅 이런 거를 할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기 좀 힘드네요. 네. 은퇴하고 사업 잘못했다가 큰일 나는 적이 있습니다. 이제 현금은 안 붙고 컨설팅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너무 좋네요. 컨설팅. 교육과 관련된. 네, 네. 좋습니다. 그럼 혹시 박흥수 교수님께서는 꿈꾸시는 미래 모습이 어떠신 것인지? 글쎄 10년 후면 저도 이제 은퇴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거의 대학에서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하고 연구하고 이런 일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아마 나도 은퇴하고 나면 글쎄 교육 관련 사업보다는 이제 사회봉사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구체적으로는 지금부터 좀 더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사회를 위해서 좀 쓸 수 있을까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감동적인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원 교수님께서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계속 제가 추구하는 부분은 그 인문학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속적일 수도 있지만 돈을 버는 인문학 이걸 제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수 창업을 해서 아마 데이터 관련 기업에 아니면 회사에 제가 CEO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여러분들 많이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수님께서 창업하신 곳에 저도 취업되면 좋겠습니다. 네. 희망사항. 네, 오늘 교수님들께 답변 감사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학우분들이 각 교수님들께 개별적으로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뽑아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김종호 교수님께 드리는 개별 질문입니다. 김종호 교수님께서는 중국어 문법 작문과 중국어 어학개론을 연구하시고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교육이나 연구를 진행하실 때 추구하고 있으신 철학이나 가치관이 궁금하고 특히 연구 분야와 관련하여 고수하시는 가치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변화해야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한 30년 가까운 대학 교수 생활을 뒤돌아보면은 한 10년 혹은 15년 단위로 10년 정도로 변화가 주어졌던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변화라는 건
연구 방법, 연구 대상에 대한 그 변화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데이터 연구도 그렇고 또 어학, 문학, 뭐 또 어떤 뭐 문화 어떤 그 플랫폼이 좋아야지 핑타이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거기서 무언가 좋은 내용이 생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문과 진리에 좋은 플랫폼을 가져야 된다. 그 플랫폼이 후지면은 그 사람은 후질 게밖에 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마당이 좋아야 되고 운동장이 좋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생성문법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모든 게 핵을 중심으로 병합되고 융합돼서 새로운 언어가 생성되는 거를 이제 뇌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또 증명해낼 수 있어요. 뇌 회로 흐름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가장 멋진 게 언어거든요. 나는 항상 여러분들 언어 한다고 특히 대학원생들한테 강의할 때 기죽지 마라. 언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도의 그리고 가장 시스템이 좋은 그런 우리의 인간만이 가진 거다. 그러므로 그걸 연구하는 건 멋진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좋은 플랫폼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플랫폼을 계속 변화시킬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답변 들으면서 굉장히 저희도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저희들은 어떻게 변화를 추구해 나갈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흥수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박흥수 교수님께서는 교직 생활 중에 가장 자부심을 느끼신 순간이 언제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교육자로서 가지고 있는 철학은 학생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보람이자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학원 학생이라고 그러면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 졸업 논문을 잘 쓰고 졸업하고 또 사회 나가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학생들을 볼 때 어떤 자부심이나 큰 보람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방학 때 되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저 김종호 교수님하고 중국 여행을 많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북경이나 상해에 가면 유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학생들을 왜냐하면 나도 이제 어떤 힘든 고통스러운 유학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유학생들을 불러서 이제 그 뭐 밥도 사주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 한 번은 근데 지금도 이름을 기억해요. 박경진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거기 유학생들 모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중국 외교학원에 유학을 와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외무고시에 합격을 해서 이렇게 지금 외교학원에 유학을 와 있노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뜻하지 않게 뭐 동문 모임이라든지 해외 나가서 어떤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잘 되고 또 자기 역할을 그 충실하게 하는 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죠. 그러니까 뭐 교수로서 아니면 교육자로서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 잘 되는 것보다 뭐 그거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나뿐이 아니라 우리과 교수님들 보면 진짜 학교를 사랑하고 학생들을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잘 가르쳐서 학생들이 정말 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회 나가서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런 마음이 우리 다 어떤 공통적인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커리큘럼도 이렇게 이제 늘 살펴보고 또 지금 우리 커리큘럼이 굉장히 많이 트랜스폼 돼 있잖아요. 많이 이렇게 진화되고 있는데 그런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이 시대에 어떻게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남게 할 수 있을까, 또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늘 그렇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분들이 이 답변 들으시면 굉장히 또 감동을 받으실 아니, 우린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과만큼 그렇게 교수님들이 그런 마음에 이게 일치된 마음이 없어요, 진짜. 학생분들도 교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박정훈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현재 중국 언어문화학부 학부장을 맡고 계신 박정우 교수님께서는 원래는 중국 문학을 연구하셨다고 들었는데 작년부터는 데이터 수업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최근 데이터에 관심을 두고 데이터 쪽으로 연구 분야를 전향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원래 그 중국 그 현당대 문학으로 저는 이제 북경대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제가 1990년도에 우리 이제 미래학자라고 알려진 엘빈 토플러의 그 파워 시프트, 권력 이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는 향후 세계의 권력은 폭력, 부, 정보에 의해서 재편된다. 그 중에서 0과 1이 결합된 디지털 정보를 선점하는 사람이 세계의 권력 질서를 제패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우리 교수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삼복 컴퓨터라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처음 나왔을 때. 그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삼복 컴퓨터를 사고 그다음에 컴퓨터 공부를 시작을 하고 그렇게 보면 시간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루에 3시간씩 10년간 하면 10,000시간을 채우고 그러면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으로만 그 따진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30,000시간의 법칙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들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인문학적 상상력과 결합된 아름다운 미적인 데이터 이것들을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고 또 단순한 데이터 분석이란 이런 부분들은 뭐 데이터 관련 학과라든 이공계에서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음악도 좀 들려주고 이런 어떤 그 정서적 활동을 하는 것들은 감각적으로 데이터를 접근을 하자. 그리고 저는 이제 인문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가장 큰 경쟁력은 인문학자가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데이터를 접근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음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라든지 소설 그다음에 그림 이런 인문학적인 베이스에서 감각을 확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데이터 결합하는 이런 모델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모델만이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선의 선택이고 아까 제가 초창기에 얘기했지만 돈이 되는 인문학 단지 인문학은 항상 우울하고 뭐 문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자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전공으로 성장을 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데이터 아카이브가 저희가 지금 한 13만 2천 명 정도 방문객이 있습니다. 개설한 지 얼마 안 된 1년 정도 됐죠. 그래서 타 학교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 학과의 모든 강의 정보나 그다음에 비교과 프로그램, 그다음에 오디오북, 그다음에 언어와 문학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 저희 교수님들도 거기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의 노트 이런 것들은 단행본으로 나오기 전 단계 강의 노트는 저희가 정제해서 그다음에 표준 편집을 통해서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도 좀 해주세요. 네. 이 사이트가 중국 언어문학부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인 만큼 특권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좀 열심히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별 질문까지 다 마쳤는데요. 우리 학부의 졸업생들이 앞으로 어떤 사회인이 됐으면 좋겠는지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유니크한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되는데 기본기가 잘 되고 그 다음에는 유니크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기라는 게 올바른 생각 또 올바른 가치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거는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10년 이런 쌓여서 그게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아니면 뭐가 일이 안 되든지 그러는 거거든요. 순간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졸업생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어떤 인생을 살기 위해서 좀 길게 보고 기본기를 갖추고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유니크한 이러한 점들을 개발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박흥수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좀 그걸 역사적으로 이렇게 조금 흐름 속에서 보고 싶어요. 옛날에는 사실 중국어과만 졸업해도 취업이 잘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중국하고 이제 막 교류가 트이고 기업들이 막 진출하고 그럴 때는 뭐 중국어를 못해도 그냥 뭐 중국어과만 나오면 취업이 잘 되는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전공 언어는 좀 잘해야 되는 어떤 시기도 있었고, 그 다음엔 그래도 전공 언어 플러스 뭐 영어까지 좀 잘해야 되지 않냐. 그 이후에는 또 적어도 우리 학교가 이제 제2전공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공 언어 플러스 뭐 경영학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어떤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이제 어떤 학벌이나 학력이 주는 어떤 그런 메리트가 사라지고, 어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중국 언어 문화학부 학생으로서 뭐 중국어, 그 다음에 중국 문화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우리 커리큘럼에 데이터 관련 그런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타 학교와 우리 학교의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국어 플러스 뭐 중국 문화적인 어떤 지식 플러스 데이터 역량, 그걸 갖춘, 그게 어떻게 보면 김종호 교수님 말씀하시는 유니크한 인재상이라고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다른 학과하고 한번 커리큘럼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학과가 우리 학과 같은 커리큘럼이 있는지. 우리 그거 굉장히 정말 열심히 우리 파워포인트 띄워놓고서 학과장님이 맨 처음에 저 초안을 짜오면 우리가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과목 이름 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나 연구하고, 나중에는 이제 학생 대표들을 불러다가 한번 보고 의견을 좀 반영해가지고 만들어낸 커리큘럼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쉬운 길만 찾아가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유니크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아니면 뭐 다른 학교 중국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과 차별된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학점을 이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학과 교수님들이 그런 고민 속에서 만들어낸 커리큘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어떤 그런 유니크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회와 국가에서 정말 자기의 어떤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우리 졸업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박정환 교수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저희 그 졸업생들에게 저는 이제 해주고 싶은 것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의 전공과 때로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저희 학과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도 살리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적인 패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 삶의 패턴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서 순간순간 본인한테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랬을 때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직업적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에서 성공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일어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다음에 직업에 뭐 규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만 행복하다고 나를 규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생활에 대해서 본인이 감당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욕심을 조금 내자면 우리 아까 박흥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학과의 중국학과 그 다음에 데이터를 결합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융복합적인 이런 어떤 그 인재 양성상을 저희가 계속 부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물로서도 졸업 후에도 시대 흐름에 잘 부합되고 또 시대를 견인해 갈 수 있는 융복합 인재, 그리고 행복한 인재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유니크함을 강조하셨고, 박흥수 교수님께서는 차별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박정환 교수님께서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슬슬 인터뷰를 마무리해 볼까요? 네, 지금까지 세 분의 교수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쭤보기 어려웠던 질문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교수님들께 여쭤볼 수 있었고, 교수님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고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질문을 듣고 있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중국언어문화학부 학생분들과 졸업생분들 그리고 입학을 꿈꾸시고 있으신 모든 학우분들께서 이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중국언어문학부 전임 교수님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